제가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경매 컨설팅이었거든요. 왜냐고요? 아니, 경매를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내가 내 돈 내고 벌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남의 거를 해준다고 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매가 정말 기회고 경매로 돈 번 사람이 많다고 해서 경매를 잘 모르는 일반인 분들까지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게 경매 컨설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도 나도 경매 좀 해볼까? 바로 당장에 경매 입찰할 엄두는 안 나는데 컨설팅을 이용해볼까? 권리분석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경매라는 부분이 너무 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쉽게 찾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경매 컨설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이고 그냥 속된 말로 사기꾼이 가장 많은 것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획부동산 항상 나오잖아요. 매년 나오잖아요. 이 수법이 있음에도 나오잖아요. 전세 사기, 여러분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경매 강의를 무료로 행크팁에서 경매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경매로 수익 내고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작년 12월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법무사 사칭 등 경매 컨설팅 사기. 법무사가 아닌데 지금 법무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칭 경매 컨설팅 사기 1억 7천만 원을 챙겼대요. 와, 원래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이나 뭐 가압류 가처분 하면서 몇십만 원을 받는 건데 1억 7천만 원이나 받았네요. 부동산 업자가 지금 실형이 선고됐다는 뉴스입니다. 자, 한번 보니까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운영하며 자신을 변호사나 법무사로 사칭을 한 거죠. 속이고 의뢰인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부동산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자, 여기 보면 A씨의 광고를 보고 우리가 네이버가 됐던 아니면 교차로 신문이 됐던 거기에 보더라도 경매 광고를 하는 이런 컨설팅 업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주택이나 토지를 저가에 취득을 원하는 여러 명의 상담자가 찾아왔으며, 그러니까 경매를 잘 모르지만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A씨는 경매 물건의 입찰 금액 책정, 입찰표 작성 제출 업무를 대신 해줬다는 겁니다. 원래는 경매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대리 업무를 하는 거는 변호사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입찰 대리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사실 변호사가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경매 낙찰주차 대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낙찰 받았을 때 총액의 3%에서 3.5% 이렇게 해서 4,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의 3%, 1억이라고 하면 300만 원, 3억이라고 하면 9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만 하면 땡이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토지나 주택을 저가에 취득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낙찰 받자마자 거의 한 돈 1,000만 원이 지금 딱 나가는 겁니다. 인당. 예, 그래서 4,400만 원 나가는 거고, 자, 이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내 수수료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의뢰인도 어떻게 해요? 아니, 낙찰을 받았고 잔금도 내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명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또 돈을 내. 낙찰 받은 다음에 또 추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싸게 한다고 하는 거는 경매물건 입찰금액 책정, 그다음 제출, 그다음 낙찰 시 수수료 여기까지만 지금 3%에서 1,000만 원이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지금 보통의 변호사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등기하고 인도, 그러니까 이 명도하는 비용으로 또 1억 7천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컨설팅의 수법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할 때 돈을 받고, 두 번째는 명도를 하면서 추가로 더 높은 금액을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매 컨설팅을 찾아가는 걸까요? 광고 보면 혹하거든요. 시세보다 반값에 받아드리겠습니다. 3분의 1 가격에 나왔는데 이거 제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러분들께 모든 거를 다 대행해드리겠습니다. 글이나 광고는 너무 친절해요. 그렇게 해야 고객이 오니까요. 자, 그리고 고객들은 문제점은 자기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서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싸게만 사고 싶은 그 욕심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싸게 사고 싶지만 아직 공부는 안
안 된 상태에서 경매라는 것도 당연히 법률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낯선 법률 용어,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경매 입찰도 법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 때문에 지금 컨설팅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전문가 통해서 마음 편하게 취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광고를 보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친절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린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매로 어차피 반값이 싸니까 이 물건 분석, 뭐 현장 조사, 시세 뭐 이런 거를 컨설팅이 대신 해주더라도 그 비용을 주더라도 싸게 매입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고에 지금 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아까 구속된 컨설팅 업자는 이미 10명 넘게 입찰도 받아주고 명도를 하면서 1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누가 찾아왔어요. 원래 보통의 투자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행복재테크 카페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 5번에 낙찰받았어요, 10번에 낙찰받았어요, 치열할 때는 뭐 그 이상의 낙찰받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만 찾아가면 원샷 원킬이에요. 한 번에 낙찰받아요. 한 번에 낙찰받는 정말 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고가 낙찰입니다. 왜냐면 컨설팅 업체도 낙찰이 돼야지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낙찰을 해야 되고, 낙찰가에서 수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고객의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3.5억에서 뭐 4억에 이게 적정 입찰가라고 하면 컨설팅 들었을 때는 계속 여기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 수수료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적정 입찰가를 넘어서 4.5억에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이 정도의 가격을 제출한다는 얘기죠. 4.5억도 양호해요. 왜냐면 이게 감정가 대비니까 한 4.78억에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4억 5천에 냈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사람이 3억 5천이에요. 2등이 3억 5천이라고 하면 고객은 너무 짜증내겠죠. 당신 실력이 있는 거야? 막 클레임도 생기고 나 1억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일단은 고가로 입찰을 시키고 바로 근소한 금액으로 2위 입찰까지 항상 제출합니다. 즉 2등 입찰자를 무조건 세워요. 이거는 컨설팅의 거의 불문율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들이 욕을 먹어요. 정말로 나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거 당신 실력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객들도 클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들 불문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매를 원래 싸게 사야 되는데 높은 입찰가 플러스 경매 컨설팅 수수료 이것까지 지불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싸게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플러스 알파라고. 여기에 명도나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면 돈을 또 내야만 해요. 그러면 거의 시세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렴하게 입찰가를 산정하지 않고 높은 입찰가를 산정해서 가면은 무조건 낙찰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법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컨설팅을 하면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행복재테크를 19년 넘도록 이끌어왔지만 여러 메일도 받고 제가 상담도 받고 또 제가 경매 팀장, 사무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일반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을 또 제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우리 회원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놀랐던 게 컨설팅 하는 분들이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권리분석상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인데 그런 물건도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인력이 경매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잘 읽으면 입찰할 수 있거든요. 얕은 지식으로도 지금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전세 사기 나왔을 때 많이 나왔었죠. 조세채권의 법정기라고 해서 세금이 먼저 받아가면 임차인 배당을 또 인수를 해야만 하는데 또 매각물권 명세서에 여러 하자가 적혀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든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컨설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컨설팅을 할 때 얼마의 지식 갖춰져야 돼? 정말 얕은 지식으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얕은 지식도 대단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 경매 전문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허접한 지식으로 경매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경매는 원래 변수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결국 손해는 온전히 의뢰인의 또 몫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경매 컨설팅 하면 아까 경매 낙찰까지 3%에서 3.5%라고 했잖아요. 이렇게도 책정하지만 그 다음에 또 명도를 대행해준다고 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를 하고, 명도할 때 이사비를 줘야 된다. 이사비도 거짓말을 하면서 또 알파로 고객에게 청구를 합니다. 고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경매하면 겁나니까 계속해서 돈 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주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컨설팅 업체가 명도를 대신해 주는 거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실 법무
변호사도 서류에 대한 대행만 할 수 있는 거지 명도를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만 할 수 있게끔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매 대행은 대부분 걸리면 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불법으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매 컨설팅 하는 수법은 경매 정보지를 블로그나 이런 곳에 계속 올려서 이 물건이 정말 싸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올리거나 아니면 무료 경매 사이트를 어떻게 무료로 만들어요? 거기서 경매 컨설팅 목적으로 만들어진 또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경매 낙찰 수수료도 저렴하지만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좀 부담되는 금액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경매 컨설팅 하는 분들의 지식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물건 소개하면서 댓글로도 컨설팅 이걸 적어놓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경매 컨설팅이었거든요. 왜냐고요? 아니, 경매를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내가 내 돈 내고 벌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남의 거를 해준다고 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경매를 시작할 때 나는 경매 컨설팅은 절대 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산을 계속 불려가겠다. 그런 사람이 더 공부도 깊게 하고 폭넓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물건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매 컨설팅 하는 분들은 오히려 월급쟁이고 자기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남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그거가 모순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매 좀 컨설팅의 실체를 아시고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나 변호사나 법무사무실에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진실된 경우가 한 10% 미만이고 나머지가 한 90%가 좀 위험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도와주는 분은 얘기를 안 해도 도움 받은 분이 또 소개로 계속해서 잘 해나가겠죠. 예.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엄청나게 광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꼬임을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구속됐던 기사, 그 기사의 수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부동산 분야예요. 그래서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무료 사이트 이런 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문가를 활용하려면 경매에 대해서 그냥 기본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것도 좋고요. 또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잘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만 믿고 맡기는 순간 결과는 참담해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연예인들이 평생 모아둔 돈 사기당하는 것도 많이 봤고 우리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만은 100% 남한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 기본 공부만 하면 전문가도 잘 가려내고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 공부하려면 또 돈 들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경매 투자 이렇게 쉬웠어 1강에서 12강까지 짜서 올려드리는 그 강의만 듣더라도,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책만 보더라도 경매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신 다음에 다 활용하신 다음에 전문가도 컨설팅도 이용하시면 훨씬 속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매 관심을 가졌는데 바로 이렇게 쉽게 컨설팅을 이용해볼까? 라고 생각하실까봐 염려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찍으면서 조금 찝찝함이 조금 있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남을 속이는 행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진실되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셔가지고 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고, 또 경매 컨설팅을 정말 친절하고 진심으로 다해서 해주시는 분은 어차피 입소문이 잘 나서 그분은 더 또 흥하고 안 되는 분들한테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